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부평문화원이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 내 전쟁 유적의 보존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토론회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토론회 주제가 한반도 전쟁 유적이었습니다. 자, 부평을 핵심 주제로 한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에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 있었죠. 지금의 부평 미군 기지 부지인데요. 당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줄사택도 현재 남아 있고요. 삼보급단 옆 환봉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만든 지하호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픈 상처가 부평 지역 곳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부평구의 이런 아픈 역사를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평이 갖고 있는 역사적 흔적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평과 유사 사례인 1,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용품을 공급했던 우루과이 프라이벤토스의 산업 경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점을 설명했는데요. 부평의 역사적 흔적들도 세계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강동진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산은 2015년에 아주 근자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유산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통조림 만들던 공장이, 그것도 전쟁 군수품을 대던 공장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이 생각과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또 교훈의 현장으로서의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빠른 도시개발을 위해 미쓰비시 줄사택 등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을 그냥 철거해 주길 바라는 일부 주민들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건물이 오염 정화 문제를 두고 철거 논란에 처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유적들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부평에 있는 일본 육군 조병창의 경우 북한의 조병창과도 연관이 있는데 남과 북이 조사 작업에 함께 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대표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 육군 조병창의 제1제조소는 부평에 있지만 제2제조소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현장은 얼마 전까지도 무기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미쓰비시 제강의 인천 제작소가 있었지만 또 평양 제작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갔어요. 인천하고 평양은. 그것은 평양에서 철광석의 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쌍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천과 그러니까 부평과 평양 간의 공동 대응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물꼬를 트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